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오전 7시 13분이네요. 예.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내일 시카고 선물 거래소 게시에 따른 대응 전략 및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러분께 정말 주의사항인데요. 제가 특정 장세를 유도하거나 지금 앞으로 폭락장 옵니다. 내일부터 시카고 선물 거래소 게시되면서 폭락장 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편의에 맞게 여러분들 그냥 입장에서 막 생각을 왜곡하시거나 악마의 편집을 한다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악마의 편집을 하시거나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단순히 앞으로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특정 장세를 예측하거나 그러한 내용이 아님을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일 시카고 선물 거래소 게시가 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 일단은 내일 이후에 상승장이 나오든 하락장이 나오든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의 바탕으로 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신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떠한 큰 손들이 들어오더라도 시장 전체적으로 커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규제를 하든지 그러니까 세금을 매긴다든지 아니면은 거래소별로 1인 1계좌로 제한을 둔다든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같이 장기적 관점에서 가치 투자를 하는 입장, 그리고 분산 투자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전략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이후에 어떠한 시나리오가 예상되는지, 물론 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 첫 번째 경우에서는 약간의 조정 후 완만한 상승장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즉 그냥 아무 일 없이 지금의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경우가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간단하죠. 간단하고요. 지금 현재 7시 18분인데 오전 7시 16분 돼 가고 있는데 19,000달러 19,000달러 선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180만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처럼 그냥 이러한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 크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안 생긴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근데 만약에 약간의 상승장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을 20-30%를 기본적으로 보유하시는 거를 제가 권유를 합니다. 현금 보유 20-30%. 그 이유는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보유를 꼭 굳이 하락장만 대비해서 현금 보유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일단 현금 보유를 20-30%를 했다는 전제하에 약간의 조정 후 완만한 상승장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조정 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기존처럼 여러분들 각자 매매에 충실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금 보유를 20-30% 하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제 말을 듣고 현금 보유를 했는데 시비코인 말 듣고 현금 보유했는데 하락장 안 왔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제 방송 내용이 상당히 왜곡되게 되는 거죠. 현금 보유를 일단은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큰 하락장이 안 나왔다. 그럼 그 현금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각 거래소별 신규 상장 코인에 적절하게 투자하여 새로운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들자면요. 코인원에서 전략적으로 상장을 시켰던 아이오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빗썸에서
빗썸에서 또 코인원원에서 아이오타를 전략적으로 상장을 시키니까는 빗썸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오스를 상장을 시켰죠. 그러한 새로운 신규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진입이 될 때 여러분들께서 현금 보유하신 그 현금을 갖고 새로운 코인을 새롭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 기존의 코인에서 얻는 수익보다도 더 큰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신규 상장 코인을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신규 상장 코인의 경우 상장과 동시에 급격한 펌핑으로 그 가격을 급격히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는 최근에 빗썸에서 이오스가 15,000원 선까지 갔었죠. 예. 그 15,000원에 이오스를 구매하신 분들은 정말 정보도 없고 본인이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빗썸에 어떤 서버가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탓하거나 다른 어떤 주변 환경을 탓할 게 안 됩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잘못하신 거예요. 즉 해외 시샘이 타 거래소 가격을 체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오스를 지금 뭐 15,000원 또는 뭐 12,000, 13,000원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상장 코인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께서 그때 그 시점에 해외 거래소라든지 타 거래소 가격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적정한 수준의 가격대에 그 신규 코인이 그 가격대에서 가격대를 형성하게 되면은 그때 신규 진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규 진입할 때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꼭 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지금처럼 그냥 완만하게 뭐 가던가 아니면 상승장이니까는 크게 걱정은 없겠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경우는 내일 선물 거래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가격을 올려왔던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어떻게 생길 것이냐. 만약에 하락장이 크게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요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 두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폭락장일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예,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예, 차트적으로 설명을 그리자면은 지금 가격대 19,000달러대에서 막 이렇게 거의 뭐 15,000달러도 뭐 내려가고 뭐 거의 뭐 10,000달러까지도 깨는 그 최악의 경우도 뭐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대폭락장이 오더라도 반드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거래량이 또 상당히 붙으면서 반등하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요 시점,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시점을 여러분께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예, 먼저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락장일 때 세 가지 대응책을 12코인이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대응책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을 20, 30%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금 보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KRW 채굴을 열심히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자영업을 하신다던가 뭐 그런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대응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대응하기도 좋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일단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하락세를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냥 떨어질 때까지 계속 어떠한 매수라든지 매도, 어떠한 행동도 없이 계속 모니터링 하시다가 이제 하락세가 둔화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출현시, 즉 앞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반등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원만해지다가 이런 시점을 포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그때는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코인에 대해서 물타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금 보유라든지 수입이 일정한 수입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정말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줍줍할 수 있는 기회죠. 줍줍할 수 있는 기회다.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예. 두 번째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대응책인데요. 요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전략이고요. 아무나 초보이신 분들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인 하락장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에 딱 감지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어떤 노하우, 실력을 모두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여기 전체적으로 하락장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해야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어렵고 잘못됐을 경우 해당 코인의 수량 및 자산의 손실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정말 하이 리스크 전략입니다. 본인의 경험 및 실력이 받쳐준다면 코인별 수량 및 자산의 증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이죠. 자산의 규모라고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산의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입니다. 그 하락이 감지가 된 시점에서 매도를 칩니다. 그러고 나서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매도한 가격보다 10% 정도 더 빠졌을 때 그 매도한 금액 전액으로 다시 그 가격대 10% 하락한 그 가격에 그 돈의 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재매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즉 어떻게 됩니까? 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요 전략이 있는데요. 요 전략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부담이 엄청 큰 전략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과 같이 코인 시장이 성장기에는 권하고 싶지 않은 전략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코인에서 그 여러분께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시점이 온다고 한다면 이러한 전략도 유효하게 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전략은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마지막 전략이고요. 초보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시장의 어떤 건정한 성장세를 신뢰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현금 보유도 안 되어 있고 수량을 늘리는 방법도, 즉 1번, 2번의 전략을 세울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시장의 회복을 믿고 현재 상태의 어려움을 굳건히 이겨내는 방법이 되겠지요. 그래서 존버, 요거 동영상 올려야 되니까는 왜 존인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존 땡땡 버티는 겁니다. 존 땡땡 버티는 건데, 제가 방송을 2015년 5월부터 했고요. 뭐 코인도 뭐 5월 달부터 시작하면서 방송도 같이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거의 뭐 반년 동안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제가 수차례의 하락장을 경험해 보았죠. 이 부분이 다른 어떤 다른 방송이라든지 다른 분들과는 경험에서 이 객관적인 자료, 객관적인 어떤 그 경험은 좀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큰 자산이죠. 5월 달부터 방송을 해왔으면서 그 경험을 했다는 거, 수차례의 하락장을. 그러니까 대폭락장이 오게 되면요, 시장이 그 폭락장이 오면 시장이 빠지는 것도 급속도로 빠지게 되죠. 근데 시장이 회복하는 것도 한번 회복하기 시작하면은 금방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대폭락장 이후에 시장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면은 뭐 그 빠진 속도만큼 또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한 현상을 제가 좀 몇 차례 경험을 했고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요, 여러분들한테 존버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존버 전략이라는 게 지금 상황이니까 통하는 거예요. 지금이니까는. 그러니까는 앞으로 시장 상황이 성장이 둔화되면은 2번 전략이 더 유효할 수가 있고요. 이 3번 전략이 진짜 무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존버 전략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은 뭐 내년 1, 4분기까지는 그래도 존버하는 전략이 통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부분, 내일 만약에 어떠한 흐름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셨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지, 멘탈적인 부분에서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저의 어떤 이 견해가, 저의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왜곡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예.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현금을 20-30% 보유하고 계시면은 여러분께서 전략적으로 그 현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현금 20-30% 보유를 권해드리면서 이번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지키시고 또 자산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상승이다. 상승! 감사합니다.